이 미니 PC 덕분에 책상 위도 깔끔해지고, 그리고 고사양 게임 안 할 때는 거의 이 미니 PC로 쓰게 되니까 전기도 아끼게 되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정말 이 미니 PC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 미니 PC 이렇게 작은데 집에서만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탄소 배출도 더 줄이고 불필요한 컴퓨터의 생산도 줄이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미니 PC가 조금 더 작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리고 물론 디자인도 또 좋아야지,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제품이 언젠간 나오겠지. 그런 제품이 없나 킥스타터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자. 테크 쪽에 들어가서 뭐 그런 신박한 기기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이게 뭐지? 당신의 새로운 세대의 모듈러 워크스테이션. 이야, 이거네 이거.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런데 가격이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제품, 카다스사의 마인드라는 제품입니다. 자, 제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카다스라는 회사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딱 한 번 리뷰를 했었습니다. 카다스 엣지2라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제가 1년 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싱글보드 컴퓨터 중에서 최상급의 RK3588S가 들어간 싱글보드 컴퓨터입니다. 지금 오렌지파이 5를 비롯해서 RK3588 칩을 탑재한 많은 싱글보드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1년 전에 그것도 이렇게 초소형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카다스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다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낯선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카다스사는 이렇게 싱글보드 컴퓨터, 지금 소개시켜드릴 미니 PC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오디오 관련 디바이스도 많이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자, 카다스사의 신개념 미니 PC 마인드가 되겠습니다. 자, 포터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인드 모델은 스탠다드화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모델은 인텔 13세대 i7 1360P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 제품은 이 마인드 미니 PC를 도킹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도킹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IO 포트들의 확장성, 그리고 뭐 다른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마인드 그래픽스가 있어서 마인드를 그래픽스에 도킹하면은 RTX 4060 Ti 외장 그래픽카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카다스사의 차세대 모듈러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호칭을 붙인 이 마인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 네,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도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본체. 자, 본체. 와, 정말 네, 디자인, 퀄리티, 마감, 자,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뭐 이 자체로도 정말 기타 다른 미니 PC를 압도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카다스 마인드. 그리고 구성품 한번 살펴보면, 자, 상당히 고급스러운 C2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터 5V 3A, 그리고 12V 3A, 20V 3.25A의 65W PD 타입C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돼지코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구성품 살펴보셨고, 자, 이제 마인드 독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킹할 때 쓰는 단자, 마개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도킹 스테이션도 뭐 디자인 퀄리티 정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자, 이 볼륨 소리 들리시죠? 네. 자, 마인드와 마인드 독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LED가 들어있는 전원 스위치, 뭐 디자인 정말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 아노다이징 메탈 이거 자체만으로도 쿨링 기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양 옆으로 이렇게 통풍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뒷면 보시면 PD 차징을 위한 타입C 단자, 그리고 DP 출력, PD 출력, 그리고 USB 3.2 타입C 단자가 되겠습니다. HDMI 2.0 그리고 두 개의 USB 3.2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킹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얻게 되는 마인드 독 보시면, 자, 여기에도 USB 3.2 포트가 있고, 그리고 3.5mm 이어폰 잭, SD 카드 포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없는 모니터를 사용할 때 이 독을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볼륨도 아날로그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뒷면 2.5기가 BPS를 지원하는 이더넷 포트, HDMI 2.0 포트가 두 개 자리 잡고 있고, 자, 그리고 또 USB 3.2 단자, 그리고 USB 타입C 포트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뒷면 보시면 뭐 전체가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라든가 그리고 밀림 이런 거를 아주 잘 방지해주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인드 뒷면에도 이렇게 고무 마개가 있기 때문에 고무 마개를 빼고 도킹하면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보시면, 네, 자석이 있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네, 단단하게 결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외형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독에 연결해서 쓰고 모니터만 있으면 밖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게도 또한 중요합니다. 무게, 아이고, 저울에도 달라붙네요. 432g, 뭐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이 자체도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고 쿨링 시스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발열 제어 능력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무게는 뭐 432g, 요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가벼운 휴대용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나가면 노트북 무게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독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인드 본체만 사서 사용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사용하다가 회사를 가져가서 사용한다거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세팅으로 사용을 하시겠고, 게임을 위해서 이 세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인드 그래픽스를 세팅해 놓고 사용을 아마도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태블릿처럼 휴대용 디스플레이 뒤에 붙여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 엑스플레이도 있고, 마치 아이맥처럼 멀티터치가 지원되는 32인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마인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또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마인드 본체 하나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 마인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인텔 코어 i7 1360P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12개의 코어와 16개의 스레드, 4개의 퍼포먼스 코어, 그리고 8개의 이피션시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GHz로 작동이 됩니다. 1.5GHz로 작동하는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램은 DDR5 32GB, 그리고 M2 NVMe 1TB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마인드 본체를 분해하면 PCIe 3.0 2230 SSD 1개를 추가로 더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 타입C 비디오 아웃, HDMI 2.0, 그리고 마인드 독에 HDMI 단자 2개가 있어서 4K 디스플레이를 총 4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프리미엄과 스탠다드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프리미엄의 경우 i7 1360P, 그리고 스탠다드의 경우 i5 1340P가 사용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가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는 $20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할 용도에 맞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인드 그래픽스와 함께 게임을 즐기실 분들은 뭐 당연히 프리미엄 쪽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픽이 크게 사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실 분은 스탠다드 버전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펙에 대해서 살펴봤고 한번 독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PD 충전기가 중국에서 사용되는 코드 형식이기 때문에 대지코를 끼워서 사용을 해도 되고,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실 정도라면 뭐 PD 충전기 하나씩은 다 있을 텐데 PD 충전기 아무거나 다 사용해도 됩니다. 저도 현재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PD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켜서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문인식 센서가 있기 때문에 부팅 안전하고 빠르게 이렇게 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K 모니터 환경에서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속도 같은 거 상당히 빠르고, 자, 일단 일반 PC와 다를 거 없죠. 웹서피 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가다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이 배터리는 일반적인 그런 노트북의 배터리와 다릅니다. 전원 공급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슬립 모드로 바로 작동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기기를 전원에서 제거하면, 자, 이렇게 바로 꺼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슬립 모드로 들어간 상태이고, 바로 또 한번 끼워 보면 이렇게 방금 전에 사용하던 탭이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 사용하다가 전원 종료할 필요 없이 바로 꺼내서 이동해서 바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슬립 모드를 위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슬립 모드가 유지가 됩니다. 자, 4K 모니터에 연결했기 때문에 한번 8K 비디오. 아쉽게도 화질은 4K밖에 모니터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 독에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디스플레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볼륨 키로도 디스플레이 스피커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독의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최대 볼륨입니다. 음질은 상당히 좋은데 음량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크지가 않네요. 집에서 사용하는 거라 이 정도면 충분하긴 한데, 최대 음량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자,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4K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까지 한번 보셨습니다. 일반적인 용도로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있는 간단한 게임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용도에 대해서 보셨고,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긱벤치. 자, CPU 벤치마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카다스 마인드 i7 1360p 싱글코어 점수 2544점, 멀티코어 점수 9249점입니다. 자, 이 성능은 어느 정도냐 하면, 자, 비교하기 가장 좋은 기기 아수스사의 로그 얼라이입니다. 자, 싱글코어 1909점, 멀티코어 8696점. 싱글코어는 카다스 마인드가 25% 정도 앞서고, 멀티코어에서는 600점 정도 앞선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UMPC 중에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진 아수스 로그 얼라이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텔 CPU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PU 성능은 높지만 GPU 성능이 아무래도 이 라이젠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3D 마크 타임 스파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의 타임 스파이 점수 1772점,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AMD의 780M이 사용된 로그 얼라이의 타임스파이 점수는 3168점.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긱벤치 그리고 3D 마크 모두
TDP 25W 터보 모드로 실행을 했습니다. CPU 성능은 앞서지만 GPU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인드 단독으로 게이밍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그래픽스가 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스의 성능이 동급의 AMD 기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정도 성능이면은 일반적인 게임을 1080p에서 실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게이밍 테스트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스 마인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서 여행을 갔다 온 후에 게이밍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용 모니터를 한 개 지참해서 이 제품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 갈 때 노트북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저는 마땅한 노트북이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무선 HDMI가 적용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연결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사용하기 편하죠. 이렇게 여행 시에 터치 가능 모니터가 있으면 키보드 마우스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카다스 마인드 본체와 디스플레이 두 개만 있으면 간단한 업무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사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1080p 모니터에서 게이밍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피커가 없는 모니터에서 사용할 때 좋은 음질의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게임을 할 때 앞면에 USB 포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조이패드 연결할 때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GTA 5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080p 디스플레이, 그리고 옵션은 대부분 중간으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프레임이 30프레임에 고정이 되어 있네요. 네, GTA 5 게임하는 데 있어서는 퀄리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리 없는 플레이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피해 거짓 그래픽 1080p 그리고 프리셋 중간으로 놓고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파 23 설정 1080p의 렌더링 퀄리티 낮음으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Premier League, it is Tottenham Hotspur versus Arsenal. Well, thanks, Derek. The best coach I played under would always tell us before kick-off. So the final whistle, and it's a story of defeat. Well, I'm not concerned about him missing a few chances. 자, 지금 30-40분 정도 게임을 계속한 것 같습니다. 쿨링팬 소음 35dB 정도, 네, 35dB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한데, 자, 평균 47도 정도, 외부 열은 47도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게이밍까지 해서 카다스 마인드의 여러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좀 인텔 CPU가 좀 아쉽죠. 7840U 정도 그래픽 성능이 나왔다면은 이거 단독으로도 AAA급은 아니더라도 그 밑에 급 1080p에서 중간 옵션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래픽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인텔 CPU가 들어간 게 좀 아쉽네요. 물론 이 카다스 마인드를 가지고 게임까지 하겠다 하시는 분들 그래픽스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지만, 또 그것도 그래픽 카드가 4060 Ti이기 때문에 AAA 게임의 4K 게이밍은 좀 어렵죠. 옵션에 타협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이밍도 어느 정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마인드 독 대신에 마인드 그래픽스를 구매를 하시면 어느 정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가격이 지금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나는 게임도 안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 용도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픽 관련 작업도 안 한다. 이런 분들, 그리고 책상 위에 정말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다른 미니 PC보다 이 마인드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장소로 가져가서 사용하겠다. 이것만 하나 딱 들고 가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트북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노트북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데 가끔 외부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신 분들, 사용 횟수가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품, 그리고 PD 충전기 하나, 터치를 지원하는 배터리가 내장된 휴대용 모니터 하나, 이렇게 가지고 나가시면 뭐 키보드를 안 가지고 나가도 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에게도 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